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국내 증시는 뭐 오늘 봐야 되겠지만은 어제 한마디 한국 증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라는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의 발언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그래도요. 간밤에 나왔던 많은 호재들이 있었어요. 엔비디아의 블랙엘 호재도 그렇죠. 있죠. 중국의 경기 부양도 있죠. 또 미국의 셧다운도 대선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공화당도 예산안도 내놓고요. 자, 이런 훈풍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불었으면 하는 가량 가져보면서 저희가 종목과 함께 이슈, 매크로 이슈들, 뉴스들 함께 다 몰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오늘 좀 기쁨이 좀 오는데 약간 금투세가 걸리긴 해도 기쁨이잖아요. 오늘은 뭘로 공략을 해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금투세 뭐 되든 안 되든 버려요? 어쨌든 네. 방금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이제 빨리 해소되는 내일?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뭐 어제 역대급 망언이 또 네, 나왔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는 회자가 좀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뭐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물론 당연하죠. 뭐 주식시장이 만약에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나 뭐 풋을 사가지고 네. 수익을 내면 된다. 네. 뭐 당연한 말인데 그게 과연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그쵸. 입에서 네. 나올 얘기인가 뭐 이것 때문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맞습니다. 공분을 그 산 게 대목이에요.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뭐 내일 당론이 이제 결정된다라고 하니까 뭐 최소한 좀 유예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지금 이제 이번 주 남은 우리 시장의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슈인 것 같아요. 어제 이미 뭐 홍콩 항생지수나 네. 상해 종합지수가 4% 뭐 5%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되면서 부양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반영을 했는데 네. 실제로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시장도 어찌 보면 오늘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락을 해가지고 네. 또 경기 뭐 둔화에 대한 네. 우려,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다 덮어버렸다. 네. 실제로 이제 중국 기업들도 미국에 지금 뭐 ADR이라든지 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 알리바바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징둥닷컴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막 10%가 넘게 깜짝 놀랐어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미국 시장을 이제 들어올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최근에 한중 관계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민감주도 어제 LG화학이 올라간 네, 게 화학철강 가더라고요. 네, 그런 흐름이 이제 바로 중국 경기 이제 뭐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네. 잠깐 또 코멘트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반도체 쪽도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네, 범용 반도체.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혜를 이제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늘은 또 오랜만에 또 반도체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인데 뭐 포고핀 방식의 테스트 소켓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네. 사실 리노공업은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뭐 이 레거시 쪽의 둔화, 특히 이제 B2C 쪽 둔화에서 조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네. 결국 이제 매출의 거의 70% 이상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발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비메모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엣지 디바이스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지금 시장이 개화되고 있진 못해요. 근데 아직까지 한 발이 남아 있는 게 10월 달에 어쨌든 애플 인텔리전스 이제 iOS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본 게임은 이제 10월 이후부터다. 좋습니다. 애플 해주면은 그래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살아날 것 같고 글로벌 AP 업체들이 어쨌든 AI에 대한 투자를 지금 쉬지 않고 있어요. 오늘 아까 블랙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블랙웰이 왜 이렇게 판매량 기대치가 자꾸 올라가겠어요? 지금 4분기 때만 지금 뭐 100억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미 40만 개.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출시만 되면 사가겠다라고 지금 선주문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AP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 AI와 관련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여전히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 비메모리 쪽의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리노공업이 이제 작년에 한때 주가가 특히 4분기 때 주가가 조금 부진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작년 4분기 때 거의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었어요. 네. 그 우려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또 부진하게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2분기, 3분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회복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는 이제 더 크게 리노공업이 이제 성장을 좀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는 범용 반도체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고 주문형 반도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가내 수공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리노공업이 생산하고 있는 이 포급품 방식의 테스트 소켓을 보면 자동화 공정으로 이제 만드는 게 한 50% 정도. 그리고 30% 정도는 이제 반자동. 나머지 20%는 아직도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이제 좀 주문을 하는 말 그대로 이제 고객들이 발주를 하는 그 스케일에 정확하게 이제 맞춰내기 위해서는 수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작업이 들어가면 이게 생산 단가가 좀 높아지니까 마진이 많이 안 남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마진이 40%가 넘었단 말이에요. 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주요 경쟁 기업들, 일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압도적인 뭐 지금 영업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어찌 보면 이제 경제적 해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추월할 수 없는 뭔가 이제 기술적인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이제 리노공업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또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영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리노공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 리노공업은 2026년경에 또 본사 이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본사 이전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설비 투자, 증설 투자를 통해서 생산 캐파를 이제 더 늘리기 위해서 연간 한 9천억 원 정도 이제 규모까지 생산 이제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본사 이전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이제 기업의 흐름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주가가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 어제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 때문인지는 몰라도 막판에 어저께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딱 플러스 전환 시켜놓고 마무리가 좀 됐고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HBM 관련된 종목들은 마지막에 살아났어요. 제법 좀 강하게 회복을 좀 시켜놓고 이제 끝났었거든요. 그리고 번스타인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뷰를 최근에 또 제시를 좀 했고요. 특히 이제 서버 쪽이나 이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이제 투자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류들이 이제 조금 쌓이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중국발 경기 부양책 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에도 저는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좀 줄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뭐 어저께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좀 됐는데 리노공업도 포함됐다. 뭐 근데 사실 저는 묻혔어요 밸류업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과연 어떤 특색이 있는가 이게 조금 고민인 것 같아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을 그냥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100개 종목 딱 그냥 선정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결국 시총 4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2년 동안 지금 실적이 뭐 적자가 안 나는 기업들 제외하고 뭐 이런 상황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좀 중첩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이제 기관에서 ETF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좀 설정을 좀 하고 이쪽에 이제 자금 유입되는 거에 따라서는 또 일정 부분의 또 수혜는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리노공업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좀 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뭐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은 다 지금 요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다 똑같이 찍어낸 것처럼 주가가 다 이렇게 고점 대비 뭐 30~40%씩 다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워낙 많이 빠져 있어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게 수요 회복에 대한 약간의 일말의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낙폭과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반도체도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나치게 과도한 하락을 좀 되돌려 놓는 반발 매수 정도는 충분히 유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19만 6천 원 정도 어제 종가 정도 근처에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17만 원 정도. 17만 원은 이게 최근에 8월, 9월 달에 증시 폭락장이 연출이 됐을 때도 17만 원 정도는 좀 지지가 좀 됐었기 때문에 17만 원 손절가는 꼭 염두를 좀 해두시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죠. 일단 10월에 애플 인텔리전스 나올 때까지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는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있고 간밤에 블랙웰 4분기에 일단 45만 개 생산, 뭐 100억 매출, 골드만삭스도 긴가민가 하다가 블랙웰을 이제 드디어 좀 확신을 갖게 될 리포트들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테스트, 반도체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는 그 테스트입니다. 소켓 방식, 핀 방식으로 하는 리노 소켓, 리노 핀.
다품종 소량 생산 네, 이야기도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리노핀, 리노소켓 테스트 업체. 주가만 보면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리노공업 갖고 왔고요. 리노공업에 붙일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준호 매니저? 포고핀 방식의 이제 리노공업을 가져오셨으니까 저는 실리콘 러버 방식의 러버 방식. ISC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산맥이었죠. 맞습니다. 양대 산맥.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이제 납폭과대, 아까 김현미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납폭과대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또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도 사실 납폭과대라고 하면 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 50-60% 정도의 하락은 다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AI 열풍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은 사실 대부분 다 반납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충분하고, 내일 특히 이제 아침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5시 30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나 마찬가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ISC부터 먼저 2분기 실적이 또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AI 서버용 가속기 그 출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ISC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와 또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매출 성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SKC의 피인수되면서 좀 억울하게 주가 조정이 너무 지나치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약간의 좀 이제 45,000원 부근대에서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메모리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비메모리 업황 자체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ISC, 특히 이제 실리콘 러버 쪽에서는 2013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또 이제 AI 열풍의 직접적인 또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ISC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노공업에 맞서는 종목 ISC. 이제 실리콘 러버 방식으로 반도체가 잘 돌아가나 테스트를 하는 두 회사고요. 제가 갑자기 지금 두 기업이 나오니까 리노공업과 ISC가 올 3월에 방송 진행했을 때 이제 그때도 막 이런 두 분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테스트 막 팻말 들 때 한 분은 리노공업, 한 분은 ISC 들고 참 승승장구했던 그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딱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이네요. 그게 딱 6개월 전인데 6개월 만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잠깐 내일 우리가 짧게 한 번만 전망해 볼게요. 마이크론을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요? 일단은 이제 전망치가 핵심이겠죠. 특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B2C 쪽 이제 수요가 생각보다 회복되지 못했다는 건 이제 실적에 충분히 이제 반영이 좀 됐고 주가에도 이제 반영이 좀 될 거라고 보고, 결국은 마이크론도 이제 주가가 또 강하게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HBM 쪽 수율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이제 전망치 8단뿐만 아니라 12단 쪽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얼마나 좀 추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2단도 거의 SK 하이닉스의 이제 독점적인 지위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서버나 데이터 센터, 특히 최근에 또 모건 스탠리가 뭐 HBM도 공급 과잉에 대한 뭐 우려를 이제 제기를 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거를 들어서 사실과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숫자로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들의 어떤 코멘트로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것보다는 역시나 또 향후 전망, 향후에 이쪽 HBM 쪽, 특히 이제 내년이 되면 3E 12단뿐만 아니라 이제 HBM4 시장까지도 이제 개화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전망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반응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이미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이제 거의 $80 초반까지 밀렸다가 회복이 조금씩 또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치는 조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저는 오히려 컨센서스, 이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게 이번 분기 낮아졌더라고요. 굉장히 낮아졌고 2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그냥 거의 하늘을 찌를 듯한 컨센서스 이제 눈높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눈높이들이 상당 부분 최근에 많이 좀 낮춰졌다는 게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생각보다는 괜찮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마이크론 아마 이 시간대 또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것 같은데, 이번 분기는 거의 뭐 주당 순이익도 $1 밑으로 아예 낮아졌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 중에 HBM 쪽 라인, 요게 이제 생명이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잘 나와 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내일 24시간을 버티도록 하고요. 준호 매니저, 리뷰로 가게 될 텐데
LNF가 어제 제가 딱 얘기하시고 네. 개장해서 VI가 걸리면서 맞습니다. 제가 살짝 주도 매니저를 떠올렸습니다. 네. LNF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어제도 사실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기 네. 전에 LNF를 이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가에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네.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일단 LNF가 이제 어제 사실 이제 테슬라가 처음으로 1분기, 2분기는 저조한 인도량을 보였고 3분기에서 이제 월가의 예상치가 46만 대에서 47만 대로 조금 이제 상향이 되면서 약간의 이제 서서히 전기차 캐즘이 극복되고 있다는 기대감.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5%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어떤 움직임을 본다고 했을 때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거의 네. 처음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까지? 회복된다라는 모멘텀이 이어졌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는 뭐 사실 압도적인 어떤 이제 테슬라 향 매출이 돋보이는 LNF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는 9월 11일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거의 지금 30% 가까운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가 좀 매력적인 게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 섹터이기도 한데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사실상 가장 큰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일부 종목들만 지금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고 AI 반도체도 큰 폭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준 다음에 최근 들어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네. 2차전지는 거의 2년 가까이 주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와준 상태다 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도 출하량이 역대급으로 나와주고 있는 게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나 좋다. 그래서 이번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도 공개지만 거기에서 또 이제 모델 2도 좀 제시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어요. 저가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는 LNF의 또 양극재 출하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국내 2차전지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려면 배터리 셀 기업들이라든지 멜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가 움직여야 2차전지 섹터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주겠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어떤 상승, 특히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이 회복된다라는 신호에서는 LNF가 그래도 가장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어제도 한번 언급해드렸고 9월 10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전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 가까운 수익 중인데요.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요. 13만 원 라인대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반도체 쪽 라인으로 수급 가면은 2차 전지는 또 네. 빠질 수도 있. 시속 게임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 회복에 LNF는 절대 소외 안 된다. 거의 80%죠. 맞습니다. 80% LNF가 넘어요. 그냥 뭐 찐 선골 테슬라. 맞아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뿐만 그게 유일한 장점이자 단점이었는데 최근에 SK온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제 배터리 셀 기업에도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고객사가 굉장히 다각화됐다라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두 축. 그동안에 이제 자율주행만 갔는데 얘 네. 보니까 약간 전기차도 움직이네라고 해서 LNF까지 갔고요. 우리 영민 매니저와는 유한양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막 글을 봤는데 9월 초에 유한양행 힘들 때 우리 영민 매니저가 네. 붙잡고 가라. 그래서 큰 도움 됐다. 사실 얘기를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론이 나왔을 때도 그날 다시 우리가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정말 허탈했잖아요. 9월 초 막 그 전에 FDA 아예 승인을 올라갈 받았을 때 그때도 아예. 그날 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그냥 장대 연봉 맞으면서 맞아요. 도대체 FDA 승인을 받았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면 무슨 재료가 나와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갈까? 네. 이런 약간 이제 좌절감에 빠져들려고 하던 순간에 유한양행이 이제 주가를 딱 이틀 만에 이제 돌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등이 이제 달렸죠.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달에 이제 세론 또 초에 차익 한번 실현이 또 좀 당했죠. 나오면서 네, 그때, 한번 쭉 저때. 밀렸을 때 네. 12만 원대. 네. 요때 제가 이제 9월 9일 날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붙잡고 이제 있어라. 소개를 좀 해드린 네. 건데 그러고 나서 벌써 지금 어제 고점 대비하면 33% 맞습니다. 수익이 지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제가 이제 17만 원, 18만 원 또 목표가를 좀 올려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나왔던 HIV 원료의약품 공급한 거 길리어드? 이것도 이제 네. 조금 또 제가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이 원료의약품이라는 게 길레드 사이언스가 이제 에이즈 치료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 근데 이제 1,000억 원 정도 지금 원료의약품 공급이 좀 된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HIV 의약품 생산량이 늘어나면 또다시 유한양행이 또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잠재적인 이제 가치가 주가에 이제 다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미 주가가 이제 고점을 좀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볍게 어제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종목들 LNF가 막 네. 이제 올라가니까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다 미끄러졌었거든요. 네.
근데 점심시간 이후부터 막 수급이 이제 붙어주기 시작하면서 유한양행 같은 이런 이제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 알테오젠도 어제 플러스 전환했고 네. 유한양행도 최고가를 다시 한번 이제 경신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 시장이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이 많이 빠진 종목들을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수급이 하나,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처럼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렇게 신고가,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들 수급이 하나. 이렇게 이제 지금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시속 게임을 좀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수의 상단을 좀 높여가는 그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 긍정적인 관점. 다만 어제 그래도 다행히 거래량이 이제 조금 줄긴 했는데 항상 이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조금 잦아들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패턴이 이어져야 추세가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 잠김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좀 하시면서 유한양행 주가는 뭐 17만 원, 18만 원 2차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길리어드한테 1,000억 원어치 HIB 원재료 받은 게 그걸로 끝이겠느냐, 그런 생각도 진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뭔가 더 다음 거를 도모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초점을 좀 맞춰주시고요. 준호 매니저, 네.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 우리가 이제 네.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가 함께 가다가 맞습니다. AI 반도체는 버려두고 전력 인프라는 홀로 간다. 네. 근데 지금 블랙웰로 다시 AI 네. 반도체가 간다? 네. 그럼 같이 전력 또 인프로 또 손잡고 간다. 올라갈 수 있지 또 손잡고 않을까. 간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LS 좋아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네. 또 MSCI 지수에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최근 들어서 그래도 LS 일렉트릭이 또 이제 미국의 이제 대규모 이제 변압기 교체 주기에 도래한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 AI 전력 기기에 대한 또 이제 슈퍼 사이클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주축이 될 수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다 보니까 저는 뭐 충분히 상승력,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간밤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에서 AI, 특히 이제 AI 가속기에 대한 매출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지금 한 18만 원 라인대는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송전보다 변전 시장이 6배 이상 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변전 변압기 관련해서 솔루션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성장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그동안 AI 반도체, 특히 이제 AI 어떤 거품론으로 인해서 좀 하락이 나왔던 억울하게 좀 밀렸던 부분들이 반발 매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금투세 관련해서 유예만 잘 된다고 했을 때는 네. 그동안 이제 시장 여파로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던 LS 일렉트릭과 전력기기 업체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 최혜숙 님이 LS 일렉트릭 자사주 소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궁금합니다. 실적으로 LS 일렉트릭이 보통주 46,200여 주입니다. 자사주 처분, 자사주 소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자기 집 처분 결정인데 처분 계산 기간은 2024년 10월 말까지거든요. 아,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LS 일렉트릭이 오늘? 일단 뭐 계속해서 주주 친화적 정책이 나올 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또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 영향을 충분히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최근에 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AI 어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미국향 맞아요. 쪽에 지금 거의 한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수출은 계속 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 저는 이제 여전히 모건 스탠리는 지금 이제 AI 반도체나 이런 쪽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JP 모건은 또 다릅니다. 네. JP 모건은 지금 HBM이라든지 또 AI 관련해서는 지금 역대급 성장세가 보여주고 인프라. 있다라고 네. 지금 보고서가 나왔던 만큼 여전히 지금 어제 엔비디아의 어떤 상승이 말해줬듯이 충분히 AI 전력 가속기와 또 전력 인프라 쪽은 우리가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네. 거기다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 같이 곁들여지면서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이게 자사주 소각이 아니고 네. 자기 주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이제 회사가 처분한다는 거예요. 한 70억 원 정도를 매각을 해서 그걸 이제 현금화하겠다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그 현금화하는 목적을 이제 보시면은 직원들한테 급여. 직원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예. 했으니까 이제 상여금으로 예. 주기 위해서 그 재원을 이제 만들기 위한 이제 자사주의 처분이니까 사실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또 LS 일렉트릭도 주주 친화 정책 지금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어제 또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네. 포함이 됐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혜숙님,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자사주 처분이고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직원들의 주인 의식 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상여금 지급 목적으로 일부 좀 팔아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우리 LS 일렉트릭 직원분들 수고하셨다고 상여금을 준다라고. 회사가 그만큼 좋겠습니다. 네, 회사가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여금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영민 매니저의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를 보면서 어제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이제 블랙열에 대한 이야기가 꽤 좋은 게 지금 간밤에 좀 나오고 분위기도 바뀌거든요. 예, 골드만삭스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호퍼 시리즈에서 H 시리즈에서 블랙열 가는 거 이걸로 한번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빨리 이게 H에서 B로 옮겨가야 된다. 사실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AI에 대한 이제 논란이 막 불거졌던 8월 달 그때 엔비디아의 이 생산 차질 악재가 같이 겹치지만 않았다면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이런 우려나 조정이 이렇게 길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 블랙열 출시가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성장세가 둔화된다. 거기다가 이제 블랙열 매출 지연되면 나중에 또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이제 시작한다. 사실 3분기가 끝나기 전에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좀 반갑다라고 보고 100억 달러 정도 규모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3조 원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4분기 매출이에요. 4분기 매출이 이제 그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사실상 굉장히 이제 기여도가 이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도 굉장히 좀 비싸고 가격이 비싸다는 건 마진이 더 많이 남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제 순이익에 굉장한 이제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본격적인 이제 양산이 시작된다. 그래서 대덕전자나 이수페타시스 둘 다 이제 똑같은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MLB 고다층 이제 기판을 만들고 대덕전자도 역시나 이 MLB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보면서 사실상 이제 AI 반도체에 이제 발을 이제 걸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워낙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사실은 뭐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이게 추세가 언제 회복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대장주들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또 막 4, 5%, 5, 6%씩 또 시세가 좀 나기 시작하면 뭐 소부장 종목들은 하루에도 뭐 10%씩 또 금방금방 또 땡겨 올리는 게 또 주식시장이 이제 수급 논리이기 때문에 대덕전자나 뭐 이수페타시스 지금도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저는 두 종목 다 현재가에서도 얼마든지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메모리 쪽, 그중에서도 레거시 D램 쪽보다는 어쨌든 엔비디아 향 요쪽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나 아니면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또 오랜만에 또 120달러에 확실하게 가격 갔잖아요. 120달러 확실하게 안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 소부장 종목들은 너무 지금 엔비디아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나 대덕전자는 뭐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판에 뭐 MLB 고다층 기판의 선두주자도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그리고 약간 좀 다른 결이지만은 BH 투자자분들도 지금 애플 때문에 주가도 좀 울고 있어요. 이 BH까지 해서 이 기판들도 한번 오늘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오늘 같은 날 일발이 어느 쪽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중국 수혜줄까 아니면 반도체일까 아니면 밸류업일까 뭡니까 오늘의 일발은요? 그럴 때 약간 좀 생뚱맞게 다른 섹터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대차의 IPO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도 맞습니다. 인도. 죄송합니다. 인도. 그래서 서현이화라는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차가 7월 달에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인도 법인의 IPO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인도 진국 당국이 현대차 인도 법인의 또 이제 IPO를 승인을 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사실상 탈중국화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도 인도의 좀 기가팩토리 건설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인도 시장에 굉장히 집중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5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고 또 향후 한 40억 달러를 좀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한 상태인데 이번에 지금 이제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또 이제 IPO를 통해서 한 30억 달러 정도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4조
4조 원 정도를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 지금 인도 시장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인도 시장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4등이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이에요. 그래서 딱 인구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시장 쪽에 인이 시장에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집중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IPO 승인됐다는 그 소식이 다시 한번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같이 동반 진출한 인도 시장에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다시 한번 큰 폭의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추진체 역할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서현이하를 좀 들고 왔던 이유가 현대차의 한 90% 이제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1차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미국 시장에도 한 4개의 공장이 있는데 인도에 한 곳의 연구소와 4곳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대차와 공동 진출한 해외 시장에 같이 공동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서 인도 시장에 공장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기아 공장이 있는 첸나이에도 있고 또 그리고 연구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현이하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과 발맞춰서 인도 시장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분기 실적이 1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작년부터 6개의 공장들을 신규로 지금 이제 추가하거나 또 투자하거나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 쪽에 하나 더 공장을 지금 인수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인도 쪽에 지금 서현이하가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IPO를 통해서 인도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랬을 때 서현이하의 가치가 더욱더 빠르게 급증하면서 매출 성장세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또 최대 수혜 섹터가 완성차 업체가 될 수 있고 최근에 중국 대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반사이익으로 현대차와 또 현대차 부품 기업들도 좀 관심을 좀 가질 차례인데 거기다가 인도 IPO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서현 이와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이미 3만 원짜리 3만 원 가까이 갔던 기업이 거의 12,000원까지 조정 흐름이 나준 상태이다 보니까 거의 뭐 반토막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준 상태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폭발적인 어떤 시세 분출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인도 IPO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 역할을 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 한 새벽에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인도 당국이 현대자동차의 IPO, 인도 시장입니다. IPO를 승인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재료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부품주의 서현이하도 인도에 많이 가 있는데 또 뭐 화신, 성화이트 이런 쪽들도 들어가 있죠. 화신도 이제 매출 비중을 본다고 했을 때 한 20%가 이제 화신이고 19%가 이제 서현이와 그리고 한 18%가 성우하이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업인들 어떻게 그렇게 인도 시장을 또 알고 가가지고 그 인도에서 지금 연구소와 공장들 이렇게 다 짓고 있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회의원들만 잘하면은 진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진짜 감동적이네요. 어느 틈에 그 인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많이 영역을 넓혀놨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정보 서현이와인데 뭘로 우리가 붙일까요? 부품주들 일단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 환경을 보면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지금 달러가 아까 브리핑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 이제 효과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여기에 이제 하나 플러스 알파가 이제 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호재가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라고 하면 물론 뭐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지금 많이 팔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수요 회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도 자동차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저는 플러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4의 시장인데 인도 시장을 이제 공략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품주를 하나 좀 끼워 넣는다라고 하면 저는 S&T 모티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구동 모터 만드는 회사인데 현대 모비스의 이제 주요 협력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현대차 그룹의 협력사고 최근에 현대차가 또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게 미국의 자동차 기업을 상징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GM. GM하고의 이제 협력이 이제 부각이 좀 됐는데 이미 S&T 모티브는 GM의 주요 협력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결국 또 현대차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기업. 차트 추세도 보면 최근에 이제 S&T 모티브가 뭐 거의 직전 고점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좀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뭐 부품주 중에서는 S&T 모티브도 같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네요. 인도도 한번 서현이하로 가고 GM 협력으로 해서 S&T 모티브로 가고 이렇게 또 양대 축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기대감은 이제 큽니다. 물론 국장 특유의
또 우리 뒤통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되니까 저희의 이제 바람을 가지고 한번 우리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의 핀, 또 소켓 방식의 리노공업, 네. 그리고 준호 매니저 현대차 IPR로는 서현이와 두 개를 가지고 오늘 일발 정리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